자, 일단 2025년도 고등부 새학기 설명회 산난간입니다. 저희가 지점이 총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역사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산난간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박두선 원장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런 내용들은 좀 지루할 수 있어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종합단과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이따 또 추가로 말씀드릴 입시 컨설팅 관리까지 하고 있는 단과형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 9년 정도 됐습니다. 횟수로 9년 차죠. 16년도에 산남 본원을 5층에서 작게 시작을 해서 현재 효원 매탄관 영통구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에 있는 영통관까지 총 크게 세 지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통관은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제 JS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입시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케어하는 입시 관리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또 추후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따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정석 학원이 다른 학원과의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좀 저희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먼저 정과목 관리를 하는 학원이다. 이게 부모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통 한 학원이 한 과목만 하는 것을 전문적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국어 전문학원,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 학원 브랜드가 어쨌든 한 과목만 신경을 쓴다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만 지도하시고요, 수학, 영어 선생님들은 각각 본인 과목만 연구하고 지도를 하십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 엄마 큰일 났어. 왜? 나 수학학원하고 영어학원에서 내신 보강을 잡았는데 겹쳐. 그러니까 학원에 따지죠. 따진다기보다 말을 하죠. 그럼 학원에서 그럽니다. 시간을 포기하거나 선택해서 가라.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학원들은 어쨌든 수학만, 영어만, 우리 학원 과목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고3 학생들 최종적으로 고3 때 수시 컨설팅 할 때 제일 슬픈 경우가, 특정 과목이 1, 2등급으로 좋은데 나머지 과목들이 등급이 안 좋아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수학, 영어는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2등급씩 다 받아놨는데 국어나 과학, 사탐, 사회, 통합사회 같은 과목들이 4, 5등급이 몇 개가 섞여 있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왜? 어쨌든 내신 등급은 N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학원은 학생들의 그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편향되지 않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게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시간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저희 학원에서 중2, 3학년부터 다녀서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많은 최상위권 결과가 나오고 있어. 약대도 가고 수의대도 가고 뭐 고려대도 가고 종합단과 여기서 두세 과목 이상을 관리했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입시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생기부 관리가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잘못된 조언이 많아요. 야, 너 2학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를 했는데, 야, 너 성적이 안 좋아. 너 3학년 때는 성적이 낮은 불어불문으로 바꾸자. 이게 사망하는 거죠. 생기부가 망하는 거죠. 왜? 2학년까지 심리학과로 생기부를 잘 채워놨는데 3학년 때 갑자기 불어불문으로 바꿨다. 이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맞춰가면 안 되고요. 생기부는 무조건 일반대예요. 자유전공이랑 상관없어요. 자유전공은 생기부가 어지러운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융합적으로 탐구를 일반되게 잘한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만든 학과지, 생기부가 뭐 심리학과 갔다가 경영학과 갔다가 갑자기 불어불문한 이런 생기부가 어지러운 학생들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리를 학생들에게 특강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여기 있는 말씀을 드리면, 학원 시스템 다 비슷해요. 일단 개념, 뭐 응용, 정규 수업 다 진행하고, 뭐 TA, 코칭 관리, 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케어한다는 거고, 이따가 있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신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죠. 수시에서 어쨌든 내신 성적은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4에서 6주 정도 내신 대비 매우 집중해서 진행한다는 거고,
뭐 강사교육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선생님들이 매우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연구하시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런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최초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약 5년 전부터 제가 매 학기마다 중요한 정보들, 입시 트렌드들을 재원생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까지도 매 학기마다 수차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무료 케어라고 해서 별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설명회, 특강, 입시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진짜 비용이 수십만 원 발생되는 그런 컨설팅도 최소 저희가 30%에서 많게는 50% 할인 적용을 계속 하면서 직접 제가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컨설팅은 저희가 이건 조금 자랑을 드리면 현재 영통관에서 약 2년 정도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뭐 서울대, 의대, 연대, 고대, 인서울권,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생기부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설팅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를 학기 내내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좀 도와주면서 하는 컨설팅은 현재 수원 소재 일반고 전교 1, 2, 3등 학생 5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죠. 팩트입니다. 예, 절대 여기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서울대도 한 4명 정도 보냈고, 이런 명문대학교 의예과나 치예과,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대 치대를 보냈습니다. 예, 기업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인데 MMI 면접까지 다 진행을 해서 서울대 치의학과도 최초로 합격을 시켰었고, 이런 뭐 인서울권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과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건 아주대학교 의예과를 학종으로 보냈습니다. 학종으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생기부 관리하면 뭐 할 거야? 일반고 생기부는 쳐주지도 않는데. 생기부 택날 해봤자 특목고 자사고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밀리죠.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학생 수가. 90% 싸움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되면 빅7 정도 지금도 되는데, 의예과를 수원 소재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긴 하지만 내신 1.17입니다. 학종으로 갔다. 학종.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기부, 그러니까 인서울권 대학일수록 수시에서 학종 전형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기부 무조건 중요하고, 나중에 생기부 관리가 안 된 학생도 부모님들도 막상 원서 쓸 때 되면은 성적 대비 좋은 대학 보내고 싶긴 하니까 학종을 많이 쓰시는데, 생기부 안 좋으면 절대 안 됩니다. 1차 다 떨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고1 어머님들은 더더욱 그렇고, 생기부 관리 중요하다. 그럼 뭐만 기억하셔라. 일단 일관되게 생기부 진로만 쓰셔라. 그리고 많은 활동 참여하게 하셔라.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중위권 이상의 생기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진로만 안 바꿔도. 꼭 기억 부탁드리고, 어쨌든 좋은 대학들부터 경기권 대학들까지 4등급 대 애들도 가천대도 많이 보냈어요. 합종으로. 4.1등급, 2등급 가천대, 공대 다 보냈습니다. 면접 관리까지 해가지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대학만 대학 아니잖아요. 이런 대학 가도 성적 대비 좋은 대학 갔으면 잘 간 거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희는 딱 이겁니다. 지정학교 몇 개 없고요. 매원고, 매탄고, 효원고. 기출분석, 내신 문제 예상해서 적중시키는 거에 진심인 학원이라는 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극강의 효율을 내는 그런 학원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얘기는 저희 일단 수학과의 소미 팀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의 정석에서 6년차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서 설명하게 되는 것도 처음인데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전문 강사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가 고등부 새학기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고등학교라고 써있는 이유는, 제가 맞습니다. 중3부터 고2까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웃기게 말하면 소동물의 인간어라고 말을 하는데, 본능에 충실해서 중학교 동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이제 1차 집필평가, 2차 집필평가 1년에 4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걸 참 잘하고요. 제가 6년 동안 효원고, 매형고, 메탄고를 전담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유형별로 이 문제 유형은 매형고 13번 문제에서 나왔어. 이 유형은 메탄고에서 응용해서 나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쌤 이게 우리 학교에서 나와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허를 찌르죠. 이거 무조건 나온다. 20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더라. 해서 비교해서 알려주면 애들이 꼭 참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연도에 창현고랑 유신고 학생들이 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현고, 유신고 학생들은 따로 주말에 내신반을 개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취도별로 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반의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반이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이미 고1 걸 끝났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판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따라잡다가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본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 판서를 1년 동안 쓰는 걸 다 응집해 놓은 판서 필기노트를 S반에 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반은 A반부터 C반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행을 안 한 우리 아이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어떤 아이가 성적이 잘 올라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선행에 상관없이 자기가 모르는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학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현행반은 제가 지금 강의 현상을 결석에 상관없이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깨어있는 한 24시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전날까지 같이 밤을 새면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매번 모르는 거 있으면 유난히 내성적이면 제발 나한테 질문 좀 해라.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질문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소미쌤한테 언제든 질문해라 라고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거기 있으시니까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반부터 C반까지는 제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매원고, 메타고, 효원고 기출 경향을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들로만 수록되어 있는 유형 문제집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매 학기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출 분석을 올려주세요. 그 기출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얼마나 적중을 많이 했느냐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기출 분석에서 이미지는 거의 다 도약감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달리 저는 키포인트가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도 챙기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숙제를 손풀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효율적인 풀이 딱 한 풀이는 설명을 해주는데 손풀이로 제공을 함으로써 좀 보다 더 많은 풀이 방법을 직접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점에서 수업을 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고1과 달리 결석했을 때 2시간 강의 영상을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1대1로 1시간 보강을 할래? 아니면 2시간 수업 영상을 볼래? 라고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고1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PPT와 판서 둘 다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서 수업의 질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2 A반은 현행반이어서 중간 대비, 기말 대비, 중간 대비, 기말 대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A반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언급한 제 자체 교재로 도약감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1과 달리 내신 대비 교재로 활용하진 않고요. 그냥 현행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2의 경우에는 내신 대비 자체 교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험 4주 전부터 내신 구간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3회차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학교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회말 카드까지 배부를 해서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유난히 내성적인 우리 아이 또는 이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 아쉬운 성적을 냈던 아이들은 제가 따로 남겨서 1시간씩 1대1로 질의응답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학기말고사에 제가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학생들마다 다 다른 코멘트를 달아주는 손편지입니다. 실제로 고1부터 고3까지 제게 수강을 했던 학생은 6개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편지를 자기가 공부할 때 앞에다가 펼쳐놓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동행한다는 느낌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원래 이름은 원리고사였습니다. 근데 이 원리고사라는 이름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제가 시즈닝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아는 감미료의 뜻도 있지만 시즌 플러스 ing라고 해서 시즌제로 진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윈터 시즈닝, 썸머 시즈닝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 늘어지기 십상이라서 방학 마지막 주차에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또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난이도는 영통고 기출, 평균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성적표까지 배부를 하고 2주 뒤에는 저희 본관에 들어가시면은 명예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등부터 6등까지 기재해서 올리곤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명시해두면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그 앞으로 끌고 가서 자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구열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학을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중3이랑 고1이랑 가장 연계되는 것도 많고 고1에서 고2 올라갔을 때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무리 못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 쫄지 말라고 많이 격려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공전에서 보내주시면 이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학 공부 같이 하자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어과의 이성희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매원고등학교랑 매탕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제 강의 목표 중에서 요거를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으로 넣어놓은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본문을 다 통으로 암기하면 100점 나오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내기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와닿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항상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울면서 막 오고 반토막이 났다 점수가 이렇게 오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렇게 영어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을 조금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고1 때는 제 이름이 이성이잖아요. 이성이는 못생겼다. 이게 다예요. 너무 직관적이죠. 표면적이고 누구나 선지를 고르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고2 때 가면 이성이는 못생겼다. 하지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요한 건 못생긴 게 아니고 인기가 많다. 이 대조 관계, 논리 구조가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고3 때 올라가면 이성이는 못생겼다. 하지만 인기가 많다. 결국 우리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필자의 숨은 의도를 찾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아이들하고 차근차근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좀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3번, 4번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빼곡히 적어놨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나 지금
자료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요 A반이랑 BC반이 조금 커리큘럼이 달라요. A반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 친구들 그리고 3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 친구들이 BC반에 분포해 있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이 BC반 친구들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 중학 문법을 좀 빠르게 기초를 강화하고 있고 이 A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 문법을 적용하면서 실전으로 심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조금 수능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포인트 3번인데요. 구문 분석, 신텍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몸집이 커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3줄, 4줄 뭐 이렇게 길게 늘어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4줄 중에서 핵심이 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뼈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구문 분석이고 그 뼈에 살이 계속 붙거든요. 그러면 뼈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몸집이 커지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신텍스 구문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보여드릴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조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EBS 실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 친구들 EBS 수능 특강으로 연계 교재 진행하고 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어법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6개년 정도의 평가원 기출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29번 같은 경우가 문법 문제, 어법 문제거든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선지가 어떤 어법을 묻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항상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EBS 실전 훈련 진행하고 있고 뭐 고난도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실전 감각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OMR 카드 시간 전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아이들 실제로 이번 달도 지금 마지막 달이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아이들 모의고사 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연간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게 무조건 쪼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계속 쪼아야 돼요. 할 때까지, 해올 때까지 부르고 그래서 일단은 학교별로 맞춤 내신이라는 건 학교별로 출제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타일도 있고 그걸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학교별 맞춤해서 내신 진행하고 있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여드릴 자료에 첨부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 진행하고 있고 테스트 당연히 진행하고요. 내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읽히지가 않고 바로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적 암기 시스템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까지 같이 암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같은 단어인데 뜻은 같은데 다른 단어로 나와버리면 애들이 바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월별 성적표까지 학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조금 다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신텍스 구문 노트고요. 그리고 단어장 다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할 수 있도록 조금 간격을 넓혀서 쓴 필기본, 그 다음에 여기 변형 문제, 그리고 아이들 제일 중요한 어려워하는 서술형까지 준비시킬 수 있도록 교재 구성되어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복, 복습입니다. 한 번 듣고 집에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와도 까먹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겹다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편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압축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신텍스랑 누적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 잃지 않게 아이들이 오답 분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어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외웠어요. 본문을.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고 제가 기숙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강밖에 없었는데 인강 효율적이죠. 너무 좋고 근데 인강은 그 선생님의 페이스를 학생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강까지 들어야지 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오늘 뭔가 힘들어, 피곤해, 못했어. 뭐 어떻게 해요? 내일 6강을 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꾸준한 페이스로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띄워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고1, 고2 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고3이 돼서야 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분을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부해정서 과학과 김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학 내신 전문 강사이고요. 통합과 물리, 화학 내신과 수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매원고등학교 하나만 적혀 있는데 제가 뭐 어쩌다 보니 완전 매원고등학교만 받겠다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여기 수업하니 제 학생의 100%가 다 매원고등학교 학생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원고등학교 학생밖에 없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른 관에서는 메탄고등학교나 허영고등학교도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꼭 매원고등학교만 와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년은 고등학교 1에서 3학년 정시 대비까지 지금 현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 수업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체 제작 이 기출문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의 강의 포인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성적을 어떻게 올리느냐겠죠. 여기 보시면 물리화학 통합과학의 개념의 기본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식상하죠. 여기 밑에 이제 문제풀이 능력과 과학적 사고력 능력 향상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게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만 암기해서는 절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개념만 암기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무조건 암기와 문제풀이가 동반이 돼야지 성적이 오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념 암기 완벽하게 시켜줍니다. 완벽하게 시켜주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과학적 사고력 능력 향상, 문제풀이 능력 뭐 엮여 있는데요. 같은 얘기예요. 어떤 이제 예시를 들자면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외웠던 암기 내용이 있으면 걔네 둘을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문제를 경주마처럼 그냥 읽어가기만 하고 조건을 제대로 못 따져요. 뭐 정지가 맨 앞에 있었는데 내가 뭐 정지를 못 따지고 막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켜드려요. 저는 훈련이라는 건 기출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 문제 풀이를 통해서 훈련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내원고 내신 시험지 집중 분석 및 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산난관에서는 내원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기출문제를 자체 제작해서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플러스 내원고 선생님들은 통합과학이나 과학에서 그 출판사 교사형 문제들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출판사 교사형 문제는 인터넷에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그것까지 내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커리큘럼인데 자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제 커리큘럼의 이제 장점이 이탈률이 되게 적습니다. 장전율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과학을 생각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게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과학 이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과학 수업 시간을만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나 개념 같은 거를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잔존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돼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개념을 너무 파고봐 나가지 않아서 제 특징인데 개념을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소화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잔존율이 좀 높다라고 장점을 설명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이제 학교별 내신 맞춤 이 기간에는 내신 대비 기간인데요. 그때 보충도 같이 두세 번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통합과 이 커리큘럼이었고 뒤에 있는 거는 고2 이제 물리학과 화학의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겨울방학 때 조금 킬러 파트가 물리나 화학에는 다 1단원의 킬러 파트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여기를 포기하면 뒷단원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금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끌고 가려고 아이들한테 포기를 안 하게 좀 만들려고 커리큘럼을 짜놨다. 그래서 잔존율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커리큘럼인데요. 고3 커리큘럼은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치면 ABC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화학으로 치면 주기율표를 모르는 학생도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이끌어본 전 기억이 있고요. 물리도 똑같이 노베이스 상태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의 특징인데요. 제 강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결석하는 학생들을 위함도 있지만 제가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거의 판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판서를 못 따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서 따라오기 위해서 항상 그날 수업 녹화해서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각이나 결석하는 학생뿐만 아니고 복습하고 싶은 학생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는 질의응답입니다. 이거가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질문의 요지를 정말 잘 파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전혀 안 해요.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끄적여 놓은 거를 보면서 어디가 모르는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일 테지만 1번 어떻게 시작하고 2번 어떻게 시작하고 이 단어 집중해서 3번으로 끌고 이런 이 풀이 과정을 다 적어줘요.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새벽 1시까지 제가 깨 있는 시간까지 그냥 진행을 하는 수업 특징이고요. 여기도 잘 안 보일 테지만 시험 기간에는 새벽 4시까지 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선생님 대박이네요. 아직 안 자세요? 이렇게 제가 새벽 3시에 근데 저도 근데 놀랐어요. 질문 하나가 있구나. 또 되게 공부 열심히 하구나.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관리 수행평가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작성해서 단톡방에 올려줘요. 근데 여기 밑에 이게 잘렸는데요. 절대 뺏겨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 너네 말로 고쳐 써라 하고 공지 딱 때려버리고 애들한테 나눠주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 말고도 과학 탐구 실험도 있어요. 고1 때. 그것도 그냥 가져오면 제가 다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제 강의 특징 설명해주고 저의 라인업 교재입니다. 시중 교재 사용하는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두 교재가 최저 난이도, 완전 개념 난이도부터 수능까지 다 들어있는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형 수업용 교재도 준비하지만 제 수업의 핵심은 제가 제공하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와 교사형 문제들, 제가 작년에 분석했던, 재작년에 분석했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한 문제들, 제공하는 문제들이 저의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26년차 과학 강사 송예성입니다. 공부의 정석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2학년, 3학년도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신도 하고 수능까지 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보통 기본 정의, 기본 개념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줘요. 솔직히 한 번 들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막 5번씩 반복을 해요. 맨날 단어 설명해주고 있죠. 가끔 제가 국어 선생인지 과학 선생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은 각 학교별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선생님용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로 기본 유형을 한 번씩 쭉 익히게 만들어줘요. 요 단계까지 가도 학생들은 아직 개념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요게 중요한 내용인구나. 요거를 꼭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문제 그리고 수원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들 이거 가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1200문제 정도 내신 대비에 풀려요. 한 번 시험에.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800문제. 1학년은 1200개인데 왜 2학년은 800개인가요? 2학년 과목이 3개잖아요. 2개, 3개. 그럼 2400문제 그거 다 풀 시간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함축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또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150 내지 200문제로 4사이클을 나눠서 돌려요. 그 점점 어려운 문제로 가게. 그러면 여기서도 또 20문제, 30문제만 풀리고 무조건 채점해서 갖고 오라고 해요. 저는. 다른 데서 하지 말고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했지만 저는 시험 대비 4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풀지 마라. 수업 시간 내 눈앞에서 풀고 주말에 한 번 더 나와. 이래서 주말에서도 내가 보는 앞에서 풀게 시켜요.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그러면 20, 30개 딱 풀고 틀린 거 1개, 2개 요거만 딱 치는 거고 다음 스텝. 한꺼번에 150문제, 20문제 풀고서 한 20개 틀려갖고 와서 20개 설명 들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머리에 집어넣는 작업을 저는 한 달 정도 지속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서 1200문제 혹은 800문제 이렇게 풀고 나면은 1등급 노려볼만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만점 1등급까지도 노려볼만 해요. 시키는 거 차분하게만 따라와 주면은 충분히 점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고 2학년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과학 공부 진짜 잘했어요. 막 90점, 100점 맞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애가 점수가 60점, 70점 와장창 했어요. 뭐 그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수학, 국어, 영어에 치여요. 중학교에 비하면 모든 과목의 암기 분량, 공부할 분량이 4배, 5배로 증가를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하고, 수학 숙제하고, 영어, 독해 공부, 단어 암기하고 이러면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돼. 이건 뭐 나중에 수능만 열심히 하면 돼. 자, 어머니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뤄놓은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게 되면 이미 그 학생은 최상위권이에요. 혼자서 시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걔는 이미 최상위권 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두 번째, 이러니까 나 인간 가지고 할게. 사실 인간 과학 같은 경우는 보통 50강 내지 60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50분짜리. 방학 때 앞에 거 몇 개는 듣죠. 몇 개는 들어요. 계약하면 안 들어요. 잘 들어야 10개 들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 좀 약간 강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 믿지 마세요.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때 혼자서 못 하셨잖아요. 애들 믿지 마시고 나 혼자 할게요. 혼자 해볼게. 믿지 마세요. 그거 안 돼. 그래서 학원에 와서 내 눈앞에서 풀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뭐를 못하는지 뭘 아는지 찝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거면서 이제 다른 과목도 같이 어느 정도 연계시켜서 뭐 제가 불렀는데 뭐 영어 선생님이 저보다 좀 더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이 저보다 가르치고 이게 가능하죠. 커리큘럼은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사실 전 이거보다 진도 빨리 나가요. 겨울방학 지금 끝날 때쯤 고등학교 1학년은 이미 1학기 과정 끝나 있어요. 1학기 과정 끝났어요. 1월 달에 바로 시작한 친구들 끝났고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기말고사 범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 4월 중에 3월 달쯤 되면은 저는 중간고사 범위 다시 한번 쓱 훑어줘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요. 2달 전에 배웠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반복해줘요. 1학기 8월 달이 끝나면 1년치 진도는 끝나 있습니다. 여름방학 끝날 때쯤. 시험 대비는 4주 정도씩 하는데 그 앞에 2주 내지 3주 정도 시간이 조금씩 나거든요. 2주 내지 3주. 요때가 앞에 복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도 한 번 배우는 게 아니라 2번 내지 3번씩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매번 조금씩 숙제는 나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렇게 나가고 2학년은 더 어려워요. 2학년은 그 중에서도 2학년 이제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 중에서도 저는 유전의 포인트를 맞춰요. 유전 뭐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 관련 문제가 6문제 내지 7개까지도 나와요. 유전 못한다. 아우 나 유전 포기할래. 바로 4등급이에요. 9등급 중에. 유전을 난 잘한다? 1등급도 노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은 유전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우주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어머니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접이, 적경, 달의 위치, 춘분점, 추분점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지구과학 2로 가버렸어요. 거기까지 안 해도 돼서 암기를 달달달달 했을 때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인 것처럼 평가가 되는데 거짓말이고요. 암기만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암기형 문제는 50%도 안 돼요.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 문제로 넘어갔어요. 지구과학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 정의를 알고 자료를 해석해서 그거 확대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암기에 특히 저는 우주 이쪽의 파트를 맞춰요. 보통의 경우는 9월 초가 되면은 2학년, 3학년 생명지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신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특히 우주 어려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우주 다 들어가요. 유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진도 좀 빨리 빼놓고 2학기 때 생명은 유전 파트, 지구과학은 우주 파트, 자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여러 사이클을 돌리면서.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고3 부모님 그렇지만 내년에 고3이 되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EBS가 연기율 50%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EBS 관련 교재가 보통 4권이 기본이에요. 사실 더 많은데 저는 필수적인 건 4권 가지고 4사이클 돌립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매주 사설 모의고사 봐요. 현행 사설 모의고사가 한 달에 3개 회사에서 나와요. 그거 야 지금 30분 일찍 나와. 그래서 30분간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날 틀린 거 저랑 한번 풀어보고 거의 매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거 좀 빨리 4사이클을 돌립니다. 근데 이미 이거 고3 친구들은 2학년 때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이라 내신을 기본 이론은 겨울에 하고 나머지는 응용 문제 푸는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물론 풀다가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이론 설명 다시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이클 나오는 게 한 번에 외운다는 건 욕심입니다. 지구과학은 거의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고등학교 1학년 개념서예요. 숙제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요게 시험 대비예요. 저 닮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 닮았다고 캐리커처 해준 거예요. 옛날에 뭐 벌써 몇 년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평소에 진도 나가면서 나가는 거고 요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별 문제 그리고 경기 지역 여기 수원 지역 기출 문제 1200문제 풀게 될 겁니다. 4사이클 정도 들면서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컨트롤 진짜 해주셔야 돼요. 혼자 하겠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 되면 이미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1학년이 될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문제가 나올지 시간이 어떻게 배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뭐 전방 얘기가 6월 이전에 발표해 주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감이 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시 문제가 몇 개가 지금 13문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식하면 망해요. 물화생지 중에 나는 물리가 너무 어려워 물리 안 할래. 그러면 25%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 속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2개, 4개, 3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론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절대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자료 해석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필요해요. 내신에서는 중간고사는 되게 쉽게 내요. 작년 같은 경우 요 근처 학교 대부분 중간고사 많이 나오는
중간고사에서 많으면 100점이 60명까지 나왔어요. 350명 중에 60명까지 100점이 나와요. 과학이.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10명이 안 나와요. 1학기 중간고사는 화학 생명 파트,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기말 파트는 절반이 물리 파트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막 90몇 점 맞았던 애들이 기말고사 때는 40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중간고사 못 본 애들은 기말고사 무조건 못 봐요. 솔직히 과학에 흥미가 없는데 물리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고사부터 잘 잡아놔야 기말고사 때 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혹시 자녀분들이 남학생 있죠? 좀 갈궈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 수행평가 준비 진짜 안 해요. 맞습니다. 내신의 30%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 진짜 준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놈들을 잠깐 야 다음 주에 수행평가 오면 이번 주에 문제 나오니까 갖고 와. 나랑 풀어봐. 이거 해줘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1점 감점은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남자애들이 진짜 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솔직히 좀 신경을 학원에서 써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형 문제는 50%도 나오지 않아요. 유전. 솔직히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거든요. 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서 뭐 수능 유전 문제 막 풀고 있으면 어느 날 뒤에 유전학 교수님이 와서 쓱 보면서 야 그걸 왜 사람 손으로 풀어 이래요. 즉 대학교 교수님이 보기도 어려운 정도로 수능 문제가 나와요. 그거 풀어야 1등급 나와요. 그 얘기는 그냥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도 풀어봐서 그 경우의 수 같은 거를 일일이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 경우의 수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어봐야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고3 교재가 아니에요. 2학년 때 내신 대비용도 꼭 풀어봐야 돼요. 지구과학은 암기하고 자료 해석 문제. 요즘 생명은 비문학 국어가 되어버렸어요.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까먹어요. 너무 길어. 풀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가게도 그려야 되는데 가게도 그릴 공간도 아니에요. 지구과학도 공간 별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지구과학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다만 자료 해석 능력이 없으면 아사상 무너집니다. 역시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면서 기출 문제들을 하고 기출 문제 유형을 꼭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학을 이렇게 정의해요. 과학은 기본 정의를 충실하게 하는 답이 당연히 그거밖에 나올 수 없는 당연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좀 충실하게 좀 잘 잡아놔라. 그리고 반복해라.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과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기본도 중요한데 한 번에 못 외우니까 반복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물론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영어 중요하고 국어 중요합니다. 과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인정을 해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고3 때 해서 바짝하면 두세 달 암기 과목이니까 두세 달 딱 해서 점수 올려야지. 그랬다가 만약에 수학 점수 막 나옵니다. 그럼 대학교를 저기 따뜻한 남쪽 나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힘들 겁니다. 수학 먼저 올려놓고 과학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국어 먼저 해놓고 과학 나중에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 많이 들으시니까 지치셨죠? 조금 몸 피시고. 저는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는 신설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소개에 대해서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20살 때부터 10여 년 정도 수원 지역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요.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동탄2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교습소를 열었어요. 10개월 만에 원장으로, 학원 원장으로. 그러니까 교습소에 학원으로 간다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원장으로 있다가 좋은 기회에 작년에
공부의 정석의 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학교는요, 매형고 매탕고 2, 3학년이고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학교별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매형고 같은 경우는 변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고요. 둘이 비교했을 때 매탕고 같은 경우는 변형이 조금 있는 경우고요. 외부 지분이 들어가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난이도 낮은 시험이 나을까요? 높은 시험이 나을까요? 둘 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하면 일단 1등급 컷이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 한 번 하면 컷이 내려갑니다. 이제 대신에 아무래도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학교가 좋고요. 그다음 난이도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이해, 반복입니다. 왜 자꾸 선생님들이 이해를 강조하실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길치예요. 그래서 길치라 길을 가는데 한 번 가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길을 갈 때 음식점을 기억해요. 이 길에는 돈가스집, 이 길에는 우동집. 그러면 그 길을 갔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할 때 의미부여를 해줘야 아이들이 1시간이면 잊을 걸 하루까지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가르치는 1단 강사가 와도 이해를 시켜줘도 반복이 없으면 장기 기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6주씩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그 사이사이에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비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정규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는데 정규과정이 중요할까요? 내신 대비 과정이 중요할까요? 네, 어머니 역시 센스 있게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내신 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 기간에만 학원을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저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시험이 어려우면 손잡고 다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상시에 실력을 정규과정 대비 때 잘 기본기를 쌓아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번부터 4번까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복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이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1차시 교재, 1차시는 저희가 학원에 2번 오게 되거든요. 그 2번 올 때 일주일에 첫 번째를 1차시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수업을 2차시라고 할 건데 1차시에는 문법과 구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문법 구문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정도 가르치면서 이런 개념이 중요해, 이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 이런 개념들을 실어보았고요. 구문도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에서 문장을 따와서 직접 집필을 해보았습니다. 2차시 같은 경우는 고3 같은 경우는 EBS 교재가 간접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만들지 않고요. 시중에 있는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책 안의 모습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 선생님 개념은 알겠는데 문법을 어떻게 문제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15년의 기출문제를 따와서 그거를 제가 다 쪼갰어요. 예를 들면 수동태는 이런 부분이 수동태 해서 문제를 그 개념에 맞게 다 개념을 쪼개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네를 직접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 학생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물론 여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확실히 이제 제가 계속 끊어읽게 하고 문제를 분석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실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시에는요, 지문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택지 분석도 중요해요. 일단 출제자들의 경향성을 보면 지문이 쉬운 경우에는 선택지를 어렵게 내고 지문이 쉬운 경우는 선택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선택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왜 답이 되는지도 분석을 하지만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역으로 같이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력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데일리 테스트 진행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매주 이제 제가 월, 화, 수에 보통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 테스트를 보통 진행하고요. 네가 이 개념을 얼마나 많이 알아? 계속 물어보고 아이들 시험 제가 직접 채점하고요. 모르는 부분은 보충 설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문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직접 영작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저희 내신 대비 때 서술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를 이렇게 오른쪽에 써놓거든요. 그걸 항상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서 그 다음 시간에 구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열이 있게 손들어서 막 서로 발표하고요. 못하면 뭐가 있냐면요. 3번 반복. 그걸 피하고자 열심히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칭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요. 듣기랑 단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누가 지문을 익숙하게 하는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석을 잘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글이 익숙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전체 개요도를 작성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순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영역인데 그걸 틀리지 않도록 제가 문장별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번, 2번 문장은 주제야. 3번, 4번, 5번은 예시 1, 6번, 7번은 예시 2, 마지막은 결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지문의 첫 부분만 봐도 이 내용은 이렇지 라고 생각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내용이 쉽지만 나중에 등한시에서 내용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뜨문뜨문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 내용을 잊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교재고요. 1주에서 3주 차이는 지문에 관련된 책이고요. 4주 차이는 교과서 한 주 진행하고요. 5, 6주 차에는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신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 이해,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제 문장 찾기 훈련을 하는데요. 영어 만점자 항상 인터뷰에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답이 매지가이처럼 도드라져 버렸다. 근데 그 속뜻을 생각해보자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이는 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연 설명을 보는 게 아니고 주제 문장의 눈에는 강조돼서 보이는 거죠. 그걸 저희 수업 시간에 강한 문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애들한테 늘 물어요. 이거 강한 문장이야? 약한 문장이야? 그럼 애들이 강한 문장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문장을 찾는 훈련. 그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작년도의 입시 결과고요. 제 후배도 작년에 생겨서 막 저랑 막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캠퍼스 어떻고 요즘에 있습니다. 말겠진 않겠지만 하고요.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이 3월에 왔는데 처음 온 친구가 이제 1학년 원래 영어를 잘하던 친구인데 1학년 2학기에 2등급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랑 으쌰으쌰 잘해서 영어 전교 1등 달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수강생 한 번 받았거든요. 저의 특장점 아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깔끔하고 정확한 개념 설명, 친절한 오답 분석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가 있고 세뇌시켜준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정말 세뇌되도록 이해 후 세뇌시키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좀 경력이 오래됐지만 열정이 죽지 않는 그런 강사, 늘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학원 부원장입니다. 일단은 이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리를 옆으로 가라네요. 자, 일단 수학에서 제가 처음에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수학은 생각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자, 부모님들 이제 수학과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RPM, 라이트센 엄청 많이 풀었는데 왜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올라? 자, 딱 하나입니다. 제가 고득점도 많고 좀 이제 저득점도 많은데 딱 하나예요. 그냥 학생은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풀고
저 문제 풀 때는 저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딱 하나예요. 수학은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거를 판단을 절대 못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딱 하나예요. Simple is best. 제일 간단한 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수학을 제가 좀 이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관점을 통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 지정학교는 제가 매형고, 표원고, 메탄고, 유신고, 창형고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목고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강의 수가 많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중점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에 하셨던 선생님들과 다 똑같아요. 테스트 진행하고 주간 테스트하고 손필기 제공하고 성적 배부하는데 저는 좀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저는 지각이나 결석은 봐주지 않아요. 저는 지각이나 결석한 보강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저는 제 수업에 다 100% 오면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결석이 많이 없습니다. 결석하면 보강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지금 학생들은 지각이나 결석은 거의 없어요. 대신 뭐 갑자기 가족여행이 몇 년에 한 번 갔다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보강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외에 갑자기 아프다. 전 아파도 와서 들으라고요. 질문 안 시킬 테니까. 왜냐면 시험 보는 날 아프면은 시험 못 보고 핑계 대잖아요. 없어요. 맞죠? 중학교 때 많잖아요. 엄마 내가 오늘 배가 아파서. 없어요. 배가 아파도 와서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럼 나도 빠질게. 나 아프면 안 해도 되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이점은 결석은 용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을 와야 된다. 와서 죽으라고 해요. 저는 보통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다 동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커리큘럼도 되게 단순해요. 다만 제가 포인트 하나 찍을게요. 저는 3, 4, 5월의 수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방학 때 이미 성적은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이 시기에 거의 완성시켜놓고 시험 봐요. 그럼 내신 대비를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좀 이따 보시면은 알겠지만 좀 결과물이 좋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학 하나로 제가 못 가요 지금. 옛날에 10년 전 광운대, 지금 광운대 같은 경우는 수학 중점 학교죠. 근데 옛날에 수학 1등급 맞고 영어 7등급 맞아도 갔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수학 3등급 맞아도 영어 2등급, 국어 2등급을 가요. 다른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중요하지만 저는 방학 때 보통 다 끝내놓은 타입이고 지금 아이들, 제가 수강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오셨을 것 같은데 다 끝났어요, 진도는. 진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3, 4, 5월에는 실전 연습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교재들은 다른 학원들과 다 비슷해요. 다만 이제 고3부터 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3은 제가 무조건 자체 교재를 쓰기 때문에 고3은 좀 자체 교재를 좀 집중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커리큘럼 똑같고 그리고 수능반도 지금은 아직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아직 수능은 잠깐 접어둘게요. 근데 이제 1학년 부모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죠. 1등급을 맞으면은 서울대를 갑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등급은요 현재 3등급하고 동일한 점수대예요. 등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본인의 자제분을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고 싶다면 등수에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수가 안 된다면은 등급이 1등급이어도 3등급과 똑같은 등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등수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1점 1점 소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챙기셔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대부분 좀 챙겨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안 되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주세요.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은 당연히 챙기는 거 더 한번 챙기게 되는 건데 이거 안 챙기면 더 힘듭니다. 되게 힘든 상황인데 제가 좀 이따 예시를 줄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1등급 맞았다고 좋아하는 시기 끝났습니다. 등수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2학년은 또 되게 재밌는 게 교육과정이 바뀌게 될 때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 막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시 가시는 학생분들은 무조건 생기부 좋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챙기셔야 돼요. 2학년 이제. 동아리도 제가 이번에 이제 2학년 애들 다 만나면은 제가 수업할 때 동아리 싹 간다고 했거든요. 갈아버린다고 애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동아리가 자기 진로랑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없습니다. 동아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아리를 어떻게 들었냐가 따라서 좀 차이를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매원고, 효원고, 메탄고, 내신 출제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매원, 효원, 메타는 포인트. 기출이랑 교과서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머님들. 근데 메타는 문제가 쉬워요. 근데 이 1등급이 갈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뭐냐, 신유형 문제를 무조건 만들어내요. 오히려 저는 매원고나 효원고 선생님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신유형을 어떻게 내냐, 메탄고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많이 안 가르쳐봤어요. 56점을 맞았는데 3등급이에요. 1등급은 근데 92점이에요. 근데 그 학생도 한양대 갔습니다. 1등급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하는 애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신유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탄고 가시는 학생들은 무조건 신유형을 좀 수학 실력 자체가 좋아야 돼요. 1등급 될 경우.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2등급까지 가는데 무난합니다. 교과서 위주, RPM, 진짜 학원에서 주는 교재만 딱 해도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원, 효원은 사실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효원이 더 유명하죠? 당연 유신이 더 유명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입결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나예요.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기출도 같이 내지만 학교 트렌드는 그냥 이 4개 안에서 다 끝납니다. 창현 유신은 4번만 합니다. 창현 유신 보내신 분들은 모의고사만 100날 풀면 100점 나옵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운거 작년 시험지예요. 자, 문제가 어떤 거 같아요, 어머니들? 똑같죠? 근데 이 학생이 3등급 학생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에. 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풀이가 없죠? 찍은 거 같죠? 자, 비슷한데 얘는 풀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저는 내신 대비는 암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은요,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저는 분석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요, 답이 문제가 똑같은 거 알기 때문에 답 똑같이 찍은 거예요.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는요, 되게 똑똑하죠? 좀 다르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푼 거예요. 이런 애들을 상대로 1등급이 돼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의고사를 어떻게 잘 분석했냐가 1등급이 되냐 안 되냐고. 사실 내신은 수능과 달라요, 애들. 수능은 진짜 실력이 좋아야 돼요. 보통 얘기하죠. 재능력을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내신은요, 노력하는 애들 절대 못합니다. 노력이 짱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매원고, 효원고, 메탄고의 실정입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보셨던 문제들 안에 다 있어요. 다만 그 아이들이 제대로 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열심히만 하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사실 제가 많이 깊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적중률이 좀 좋아요. 그래서 매원고에서 학교생들이 제 책을 알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고3을 작년에 50명을 가르쳤는데 매원고 한 학교에서 50명 가르쳤습니다. 200몇 명 중에 50명 혼자 가르쳤는데 그 학교생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2학년은 모의고사 냈죠. 그럼 3학년도 모의고사 낼 거 같죠? 안 냈어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 교재하는 걸 선생님이 알았어요. 저랑 친하진 않은데 알아요, 서로. 저는 근데 그래서 수능 특강을 따로 공부를 시켰는데 거기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좀 좋게 나왔고, 저도 머리가 아프죠. 많이 싸워야 되니까. 학교생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학년마다 좀 담당 선생님들마다 좀 약간 문제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풀리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교재는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일단 매원고죠. 전교 1장이에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매원고에서 고려대 2명 갔는데 그중에 1명 고려대 갔고요. 그 다음에 수능 맞죠, 작년. 근데 수능 통합해서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성균관대 갔어요. 원래 약대랑 성균관대 둘 다 붙었는데 자기는 성대 가겠다. 그냥 성대 갔고, 자, 그리고 매원고 역사는 처음이죠. 수능 수학 100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 6명 나왔습니다. 거의 한 학교죠. 한 학교랑 비슷한데 이게 효원고랑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매원고나 효원고나 차이 납니다. 수능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막 매원고라고 너 왜 못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매원고는 어려워요. 매원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등급이 좋으면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적진 않았는데 제가 한 명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학생인데 지금도 연락해요. 전남대 갔어요. 내신이 3.4예요. 못 가요 원래. 근데 그 학생은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나 다 얘기했던 생기부 있죠. 생기부 하나 몰빵해서 전남대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예비 4번까지 갔습니다. 아주대 못 붙습니다. 지금 붙은 아주대 애들은 2.2입니다. 2.2, 2.1이에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죠. 근데 그 학생은 3.4로 비볐어요, 걔네가. 예비번호 갈 정도까지. 지금부터 1학년은 무조건 생기부 관리를 하시면은 대학 가는데 용이하시고, 2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2학년도 3학년 1학기까지 자기 진로와 맞게끔만 잘 설정하시면은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묻는 건데, 제가 논술을 좀 요 근방에서 많이 합격시켜요. 아주대, 건국대, 경희대, 시립대. 근데 논술은 저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수학 잘해야 돼요. 1등급 중에 원 오브 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논술하면 가겠지가 아닙니다. 대신 지금 가천대, 수원대, 상명대, 나름 인서울권이죠. 인경기권이지만 이 거는 준비할 만합니다. 이건 논술 준비 내문하네요. 지금 붙은 학생들은 이 상명대 붙은 학생은 내신이 4.0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근데 논술로 갔는데 전액은 아니고 2년 장학을 받았습니다. 논술 준비하는데 4.0인데 이거는 약간 약술 논술이라 해서 간단하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 지금 수원대 간 학생도 이제 간호학과 간 학생인데 논술 준비해서 갔고, 그러니까 자기 내신보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냉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4.0인데 서울대 못 가요. 맞잖아요. 갈 거면은 수능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이제 내신이 안 좋아요. 근데 저랑 부모님이랑 얘기 다 끝냈어요. 부모님이 저 재수시킬 때니까 애가 원하는 수능 해주세요. 목숨 걸고 했어요, 저랑. 1년 내내. 물론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했고, 수학은 원체 잘했어요. 다른 과목까지 공부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목숨 거셔야 돼요, 수능 하실 거. 근데 아직 포기하란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무조건 챙겨주시면 좋고요. 2학년 2학기 때 결정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수능인지 내신인지. 그래서 결정하시면은 그래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에서 평균 3등급 되면은 가천대 붙습니다. 지금 내신 3등급도 힘든데 수능 3등급은 어떡하냐. 오히려 수능은 아까 말씀드려도 EBS 연계라든지 나오는 내용이 좀 더 뻔해요. 유형이 정해져 있다 해야 될까? 내신은요, 내가 맘먹고 내면은 뭐 수학의 신, 수학의 왕, TOT, 되게 책이 많아요, 수학책. 거기서 맘먹고 교재 내면요, 내신 점수 60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등. 근데 수능은 그렇게 못 만들기 때문에 수능 선택하시는 것도 진짜 만약에 내가 우리 자제를 조금 더 좋은 대학 보내겠다 그러면 2학년 2학기부터는 좀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저는 내신을 좀 더 선호해요. 지금 보냈던 학생들은 대부분은 내신을 챙기는 아이들이에요. 수능은 차선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죠. 이제 작년에 시험에 수학 12명 중에 1등급을 5명을 제가 보유하고 있고, 한 학번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2학년 되시는 부모님들은 내신은 2학년 때 끝내셔야 돼요. 자, 매원고가 최악의 단점이 3학년 가면 인원이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수학이. 1등급이 4명입니다. 4명 안에는요, 들기 힘들어요. 되게 그날의 컨디션, 진짜 실력. 12명의 1등급들이 싸워서 만들어내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3학년 때는 등급 따기가 미적분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확통을 선택하고 합니다.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같이. 실제로 지금 전교 1등 했잖아요, 어머니. 전교 1등 고려대 합격했거든요. 되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학년 때 미적분 등급은 3등급 맞았어요. 11등에서. 전교 11등. 억울하죠. 근데 다행인 게 확률 통계를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커버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매운거의 단점이고, 대신 메탄 효원은 이런 단점이 없어요. 효원 메탄은 미적분 선택한 애가 150명이 넘어요.
많죠. 네, 이과, 과학 중점 학교죠, 용어가.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신은 1학년, 2학년 때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아이들을 잡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않아요. 미운 놈 버리고요. 잘하는 놈 떡 하나 줘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이 싸우실 거예요. 말 안 듣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잡던가 잡지 말던가. 잡을 건 확실히 잡으세요. 잡지 않으면 학원생들한테 이르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속상하게 했다. 혼내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많이 무서워합니다. 차라리 그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내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예비 고1 이제 학생들 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내신을 최대한 하되 등수를 높여야 된다. 전 과목 잘하자.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생기를 잡자.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미션 내린 것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꼭 얘기해보세요. 진로가 뭐예요? 너? 이게 물어보세요. 진로에 맞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전남대 학생은요, 1학년 때부터 진로가 끝까지 똑같았어요. 다르면 안 뽑습니다. 내가 경영 갔다가 심리 갔다가 안 뽑아요, 걔네에서. 뽑는 경우는 성적이 엄청 좋아야 돼요. 지금 이 한양대 간 학생은 조금 못 간 겁니다. 메탄고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학년 때 꿈은 생명공학과였다. 2학년 때 건축학과였어요. 그래서 종합 버렸습니다. 종합을 못 썼어요. 그냥 교과로 보냈습니다. 성적 맞춰가자. 그냥 한양대 어쩔 수 없다. 서울대 연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얘기하셔서 동아리 활동 꼭 잡아주시고 진로 꼭 얘기해보시고 확실하게 잡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했습니다.